1번 도로라 하면 할 때 도자 앞에다 건축법상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보행할 때 보자 앞에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나 써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넓이 4m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여야 된다. 다음에 해당, 그것은 박스 안에 두 가지 말이에요. 법의 이름을 딱 눈으로 찍어놔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로법, 사도법, 이 세 가지 법을 눈으로 콕콕 찍어놔요. 이런 법에 따라 이건 도로다라고 신설병에 대한 고시가 된 도로, 고시했다 체크. 또 건축하신 것이 시도사, 시장구청장이 이건 도로입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하도록 공관도로 공고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 도로이면서 더 나가서 박스에 그 예 정도를 말한다. 예 정도를 말한다. 박스에 있죠. 잤나요? 그래, 건축상 도로에는 예 정도로는 예자가 무슨 예자일까? 한자로. 그래. 미리 정해놨다. 아직은 근데 돈이 없어서 도로 설치를 못했어. 앞으로 도로 만들 것이다라고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놓고까지 도로는 설치공사 못했어요. 그런 예 정도로도 건축상 도로에 포함된다, 제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죠. 이해됐죠? 자, 거기까지. 예 정도로 뜻을 한번 써봐요. 옆에다 불러드릴게요. 예 정도로 옆에다가 예 정도로란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계획상의 도로를 말한다. 이게 뜻이니까 읽어두세요.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계획상의 도로를 말한다고요? 예 정도. 이런 예 정도로도 건축상 도로에 포함된다, 제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자, 그래 건축상 도로라 하면 원칙적으로 보행 뜻 알죠? 보행은 뜻이 뭐냐면은 사람이 걸어다닌다 그런 말이 알죠? 사람이 일단 걸어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넓이 4m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시가 되거나 공가된 도로여야 된다. 그리고 그 예 정도로까지 건축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 딱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오른쪽 넘어오셔서 외해가 나옵니다. 외해적으로 자, 그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로는 계단으로 돼가지고 사람만 얼랑달랑한 도로도 있죠. 그런 것들은 그 구간상 어때? 자동차 통행 사실상 곤란하죠? 그런 구간이다라고 그 지역에 특별자치시장 하나 써봐. 그거 빠졌던데 특별자치장을 하나 써요.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찾았나요? 그거 4명만 써놨던데 4명 앞에다가 하나 뭘 추가하라고? 특별자치시장 쓰고 계시나요? 그 4명 앞에다가. 그래서 그네들이 야 여기는 자동차 통행은 사실상 곤란한 구간, 불가능한 구간이다라고 고시했어. 그런 구간은 넓이 4m가 안 돼도 몇 미터만 돼도 건축상 도로를 인정해 주냐? 3m. 그런 도로하고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가 내주는 거예요. 맹지가 아니니까. 이해돼요? 그 대지는 차 못 들어가겠죠? 계단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됐죠? 그래, 이 아까 원칙에서 보행했다 또 한번 쳐봐. 보행. 아까 원칙에서 보행했다 또 한번 쳐고 반드시 그렇게 써놔요. 그래, 건축상 도로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은 가능해야 된다고? 보행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 도로 중에는 그런 것들을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건축상 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땅을 하나 사놨는데 고속도로 딱 뚫려서 원래 맹지했는데 고속도로 딱 뚫려가지고 도로하고 접하게 됐다. 맹지예요. 그건 계속. 자동차 전용도로고 사람 못 다니까. 이해돼요? 그래, 그건 계속 맹지예요. 도로하고 접하고는 거 아니에요. 건축상 도로 아닙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사람 못 다녀요. 그런 것은 건축상 도로 아니고, 그래서 건축상 도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가능해야 되냐?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해하시죠? 근데 자동차 통행은 원칙 요구하지만 외주랄까 계단 같은 것은 자동차 불가능해도 건축상 도로가 되죠? 그래. 넓이가 원칙적으로 몇 미터를 요구했어요? 4m죠. 근데 아까 자동차 통행 불가능 계단식은 바로 3m만 돼도 건축상 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외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다가 막혀버린 도로가 있어. 그런 도로를 뭐라고 그래? 막다른 도로라고. 그거 봐봐요. 막다른 도로는 그 길이가 10m 미만이면 바로 넓이 몇 미터만 되어도 건축한 도로가 되냐? 2m. 막다운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 이상. 막다운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면 몇 미터 이상 돼야 된다? 6m. 왜? 차가 쭉 들어가는 또 한 대가 나왔다. 그러면 서로 비켜주기 힘들면 서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6m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차량통이 별로 없는 시골, 도시가 아닌 읍면 쪽은 설령 막다운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라도 넓이 4m만 돼도 건축한 도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만 봐두셔요. 그래 막다른 도로는 가다가 막힌 도로다 이렇게 하셔. 자, 이해되나요? 자, 건축상 도로는 원칙은 사람 보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넓이가 몇 미터 이상이다? 4m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은 도로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크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 건축은 도로다. 여기다가 땅 가지고 있는데 미행자니까 건축가 좀 내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뭐가 된다고요? 고시가 된다든가 또는 뭐? 공고. 이 고시 공고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행정처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고시는 꼭 도로법에 따라 고시가 돼야 돼요. 도로법도 좋고 사도법도 좋고 국토법도 좋다고 했죠? 이런 법을 눈으로 콕콕 찍어놔야 된다고 했어요. 콕 찍어놔야 돼. 그런 도로인 것이 건축상 도로가 되고, 그리고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다. 가다 보니까 계단으로 돼 가지고 계단으로 돼 있어.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이용합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여기 무엇은 가능하지만 보행은 가능하지 이런 도로 사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것은 곤란하죠. 자동차 통행 사실상 곤란하잖아요. 그런 구간이다라고 관할 지자청이 아까 특특시장소구청에 고시한 구간이 있어. 이런 구간이다라고 고시다면 이 넓이가 4m가 아니어도 몇 미터만 돼도 건축한 도로 인정한다고요? 3m. 이런 도로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는 땅이 있다. 나 여기다 건물 좀 칩시다. 그러면 맹지다, 맹지 아니다. 맹지 아니 도로하고 접하고 있잖아요. 건축상 도로. 이해되죠? 건축상 도로를 인정하니까 건축화가 받아갈 수 있어요. 자, 또 가다가 막혀버렸어. 그런데 이 길이가 5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넓이 몇 미터만 돼도 건축한 도로를 인정해요. 2m. 이런 도로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저 끝을 하나 대지 가지고 있다. 맹지예요? 맹지 아니에요? 아니죠?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2m만 잡으면 돼요.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된다고요? 2m. 건축상 도로하고요. 자동차 전용도는 아니고요. 2m를 잡아야 할 것을 요구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가다가 막혀버렸는데 이 길이가 바로 25m다. 그러면 이 넓이가 몇 미터 이상은 돼야 돼요? 3m 이상은 돼야 건축상 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10m 이상 35m 미만까지는 알겠죠? 이렇게. 그래, 이런 도로 3m 이상은 돼야 하는데 겨우 이게 1m밖에 안 됐다. 1m, 폭이 1m밖에 안 된다. 과거에는 이렇게 길이가 설령 25m인데 사람만 들락날락하는 도로도 있어요. 옛날에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절에 건축법 6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물을 건축했던 시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그쵸? 그때는 골목을 타고 쭉 들어가서 땅 있으면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절에는. 근데 이걸 샀어. 이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 도로하고 접어서 허가 안 내줘 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도로 얼마를 확보해야 돼? 3m 이상을 확보해야 돼.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이런 걸 사면 돼요. 자신 없으면 사지 마요. 신축 못해. 이해되죠? 경매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경매 찍을 때도 마찬가지. 이거 신축 안 내죠. 허가 안 내죠. 3m가 돼야 돼. 도로 뚫을 자신 있으면 이거 3m 이상으로 뚫을 자신 있으면 사도 되고. 옛날 9억을 그도 나누고 싶으면 그도 나누면 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면 건축상 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미터 이상 돼야 되냐? 폭이 3m 이상. 근데 이게 훨씬 더 들어가고 그랬다. 35m 이상, 뭐, 그래서 37m다. 이 폭은 몇 미터 이상 돼야 돼요? 그래요. 6m 이상 돼야 이 땅을 샀다. 건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막다른 도로가 35m인데 이 지역이 도시락인 저 농림지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차량 보존 시골에 있는 땅이에요. 동업지, 읍면지역. 차량통 별로 없잖아요, 시골에. 그러냐 하면서 그때는 4m만 돼도 건축상 도로 인정해 주겠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가가지고 한 장 넘어갔다 옵시다. 한 장 넘어갔다가. 한 장 넘어갔다 오면은 3번이 나오죠? 3번 대지와의 도로 관계 찾았나요? 그거 1번, 2번이 나오죠. 건축물로 대지, 이렇게 건축물로 건축하자는 이런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된다? 2m. 그때 2m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인정해준다, 안 된다? 안 돼. 사람 보행 불가능하니까. 알겠죠? 그래. 그 다음에 2번. 여기 봐봐요. 이 건축물로 규모가 여기 봐봐요. 건축물로 규모가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바로 2m만 잡아도 돼. 건축상 도로하고. 근데 이 규모가 만약, 이렇게 겨우 2m밖에 잡아지 않으면 이 건물은 이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큰 거 못 지어요. 대지 아무리 커도. 여러분 대지 큰 거 하나 사놨다. 그래도 겨우 2m밖에 잡아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연면적 합계 얼마까지 못 준다고요? 2000제곱미터 미만. 그 밑에 보면 나와. 바로 2번. 바로 2번. 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라면 2m 잡아갖고 안 된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니까 넓게 좀 잡아야 된다. 4m 정도 잡아야 돼. 몇 미터 이상이요? 4m. 알겠죠? 그래, 이렇게 겨우 2m 잡아오고 있는 대지 사보면 건물은 큰 거 못 져요. 그래,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일대를 여러분이 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논바 사가지고 개발행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개발행해서 팔아먹는데 개발을 딱 정리해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나 잡아하게 될 때 건축상 도로하고 여기 한 20m 잡아하게 됐어요. 그럼 뭐 건축상 도로하고 아까 원칙 2m만 잡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하나 조그마한 한 필지 팔아먹으려고 그래, 잘라서.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도록. 그때 이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하게 잘라야 되냐? 원칙 2m 이상 잡아하게 잘라야 돼. 알겠나요? 알겠죠? 근데 여기다 건물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짜리 일반적인 공장 빼고 3000제곱미터짜리를 건축하도록 하는 땅으로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때는 이런 조건 속에서는 안 돼요. 최소한도 4m 이상 잡아야 되고 이 도로폭이 6m 이상은 돼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가 그거예요. 이해된가요? 연면적 합계 바로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이 잡아오고 있는 도로폭이 6m 이상은 돼야 되고 그런 6m 이상의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된다고? 4m. 큰 건물이 들었으니까 넓게 잡아오고 넓은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된가요? 자, 근데 공장은 특례가 많이 인정돼요. 공장은 특례가 인정돼가지고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짜리만 들어간다. 3000제곱미터 이하가 여기 들어간다. 미만짜리가 3000제곱미터 미만짜리 들어갈 때는 2m만 잡아도 돼요. 그것도 4m인 도로에. 넓이 4m인 도로에 폭 2m만 잡아도 돼요. 이때 공장은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들어설 때만 4m 이상 잡아라. 그것도 6m 이상 도로에. 이게 중요해. 공장은 특례가 적용돼요. 무엇은 특례가 적용된다고요? 공장. 그래, 공장을 잘 봐봐요. 공장의 경우는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일 때에만 바로 넓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잡아할 것을 요구받는다.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공장은 굳이 4m 잡아지 않아도 된다. 2m만 잡아도 된다. 그것도 넓이 4m인 도로에. 이렇게 좀 이해하십시오. 보세요. 그걸 좀 눈여겨보셔. 그거 공장. 알겠죠? 그리고 아까 외 봐봐. 위로 올라가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외주로 직접 도로하고 접하지 않아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허가 같은 걸 받아갈 수, 신고 같은 걸 수리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봐보세요. 여러분이 땅 하나 샀는데 이렇게 지금 이거 하나 샀어. 여러분이 A라 하고요. 근데 이 땅 보니까 B 땅이 B 땅. 건축상 도로하고 직접 잡아볼 수 있는 맹지. 사실상 여기 또 이렇게 C 땅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완전히 맹지죠? 맹지. 그렇지만 B한테 뭐 지역권을 설정받았다든가 통로 확보차에 지역권을 설정받았다든가 해서
출입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허가권자한테 인정받으면 직접 건축상 도로하고 잡아오고 있지 않아도 건축물 건축하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나요? 출입하는데 지장 없도록 했다면.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진 않죠. 이런 옛날에 많이 해줬는데 지금 거의 안 합니다. 잘 안 해. 또 여기 이 땅이 바로 공원이 확정돼 있다. 도시공간에 공원 만들 땅이다. 그래서 공원 만들어졌다 합시다. 아니면 뭐 광장 만들자. 광장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시민들이 들어가도 출입로 있겠죠? 이 출입로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허가권자 인정하면 여기다 건축 좀 합시다. 그러면 허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해돼요? 사실상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 있지 않는 대지지만 출입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구조적으로 그럴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돼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이거 A 거 농지, 여러분이 또 B로서 맹지, C 농지, 여기도 다 농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다음 거 딱 D 거. 그러면 B는 어때요? 맹지죠? 그래 이것도 대지. 건축상 대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대인 토지가 아니다고 그랬죠? 대지 뜻 공부했죠?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을 정시다 그랬어요. 이해돼요? 그거 했잖아.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지. 알겠죠? 비록 가서 보니까 농지인 전이지만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대지에다가 농막을 이렇게 지겠다. 그러면 농막은 그 농지법상 농막은 맹지에다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돼요? 된다 안 된다? 돼. 농막의 연면적은 20평 이하까지만 됩니다. 6평 정도 이하. 농막은 주거용으로는 절대 안 돼. 용도가. 여기다 그 건자재라든가 농민들이 여기서 밭에서 이러다가 좀 쉰다든가 잠시 쉰다든가 그런 용도 휴식 공간. 여기다 여러 가지 농자재 보관 공간. 또는 여기서 수확해서 여기서 터는 공간. 이런 용도로 쓰지 주거 용도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무슨 용도 안 된다고? 주거 용도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농막을 축조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에다가 축조신고를 해야 돼요. 뭐라고 한다고? 축조신고를. 전치기간은 몇 년이냐면 아까 가선축을 전치기간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이니까 3년 쓰고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신고 내면 돼요. 이해돼요? 알겠죠? 거기서 아예 논밭이 많아가지고 집은 여기 있는데 강주에 있는데 저 어디 시골 지인데다 이렇게 농지 사가지고 농사짓기 위해서 거기서 연세 많으신 분들 아예 상주하면서 집에 와봐야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러면 상주할 수 있잖아요. 집은 여기인데 아빠도 가지고 계신데 여기 가서 농사짓면 계속 머문다. 집에 별일 없다. 그러면 우편 같은 거 오래 올 수도 있잖아요. 농막으로. 그 저기 농막밖에 없네.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농막에서 상주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거기다 해도 돼. 뭐 해도 된다고?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려면 미리 주소를 확정 신청해야 돼. 주소. 군청에다가. 알겠죠? 그래, 내 주소지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 그래서 여기 주소지 만들어 해가지고, 그거 인정받았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면 돼. 그때 주민등록법에 따라 무조건 와서 전입신고하면 불법에 상주를 해야 돼요. 원래 주거용 안 되지만 농사 지켜서 여기서 그냥 차고 가서 농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냐고 감안해서 전입신고 가능해요. 이해돼요? 까지 하면 좋고 몰라도 돼요. 그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나 농막이라는 것은 맹지에다도 건축 가능하다, 축조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예. 예, 또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아니, 아까 연장신고 인정 그런 거 없고, 연장 신고하면 또 3년 연장하고 또 계속, 예, 하고 싶은 거 계속 그 제한 없어요. 근데 이제 연장 신고할 때 수리가 되냐, 안 되냐, 이거 중요해요. 수리. 그건 관청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죠. 농사도 안 짓고, 그러면 연장 신고 함부로 안 해주죠. 완전히 풀밭을 만들어 놓고 놀고만 간다. 그렇지. 연장해 줄 필요가 없겠죠. 다 실사해서 적당하게 해요. 뭐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내가 말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을 보기 앞서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자, 이런 도로, 건축상 도로. 야, 이거 도로 만들자. 여기 앞으로 도로 만들자. 이렇게.
그래, 어느, 군적이 있다. 군적이 있는데, 군에서는 누가 허가권자입니까? 건축허가권자. 군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 여기 마을이 있고, 여기도 마을이 있어요. 농가 두 채, 농가 이렇게 세 채. 그래, 읍내가 있다 합시다, 그냥.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셔. 산속으로. 여기 할아버지 한 분, 여기도 할아버지 한 분, 여기 할머니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남자들끼리만 사는 게 심심해 죽겠어. 가자. 그래, 할머니랑 놀러 가자. 밤만 되면 놀러 가는 거예요, 둘이. 여기서 좋아라고 그래, 할머니들이. 오면 밤에 오면. 그래서 들락날락하니까 길이 반지반지 생겨버려서 산속이. 그래, 군수가 보니까 불쌍히 죽겠어, 다치고. 그래서 안 되겠네. 군수 허가권자인데 앞으로 도로 하나 만들어주자. 이렇게 도로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도로치를 지정 공고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 도로 이해관계 있죠? 이분들이 이해관계 있죠?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동의해주면 그것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위치를 최초로 지정 공고할 때는 이해관계에 있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관계에 있는 동의를 얻어서 도로 위치를 지정해서 하나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이 시기가 겨울이었어. 근데 이 할아버지 두 분하고 이 할머니 두 분이 손잡고 유럽으로 여행 가버렸네. 동의받으러 갔더니 군수 직원들이, 군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동의 받으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계셔버려. 해외 가가 안 들어요. 한 2개월 동안 같이. 그렇게 해외 거주해가지고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러면 이해관계는 동의를 생략하고 건축에는 힘을 가져서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도 합법적이다. 여기까지 알아보시죠. 이해돼요?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으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까 다 80세 여기는 90세였어. 할머니들 더 누나였어. 누나들한테 이렇게 놀러 다녔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 보니까 다 돌아가셨어. 하늘로 가셔버렸어. 텅 비어버렸네, 동네가. 이 도로 이용한 사람 별로 없어요.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겠어. 군청에서 바로 공무원 투입해서 도로도 막 나무도 비우고 풀도 비우고 관리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안 되겠다. 이거 폐지해버리자. 폐지하자. 근데 새로운 젊은 친구가 또 여기에 귀촌해가지고 내려서 살고 있어요. 한 사람. 여기도 어떤 여성이 내려서 살고 있어. 새로운 신진 세력이 들어와서 신진 세력. 그런 동네 요즘 많이 생깁니다. 여기는 아줌마가, 여기는 총각 내려왔어. 어떻게 소식 금방 전달돼가지고 저녁마다 또 만나네요. 그래서 이 도를 폐지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해관계 생겼어요. 이런 도를 폐지하고 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하면 절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 이 도로가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봐. 안 되겠다. 너무 돌아다니니까 힘들겠다 해서 도로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래. 이거 폐지하고. 이렇게 도로 위치를 폐지한다든가 도로를 폐지한다든가 위치를 변경한다. 폐지한다든가 위치를 변경한다. 이것은 외가 없이 반드시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해관계의 동의를 생략할 수 절대 없다. 폐지와 변경은 이해관계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고 없었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함으로써 동의를 받기 어렵다. 또 사실상 이 주민들이 계속 통행로로 이용돼 왔음이 도로로 인정해 놓고 있는 땅에다가 도로 위치를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생략하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뭐하고 뭐 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의 동의가 된다고요? 그래. 605페이지 가로 2번에 내용이 나옵니다. 페이지 변경은 반드시 이해관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까지만 봐두셔. 그까지만. 외가 없다. 그런데 원칙의 그 박스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외해. 아까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죠. 알겠죠? 다만 여기서 수정할 거. 허가권자 그 말 보인가요? 허가권자 그 말 뜻은 허가권자가 7명 있다는 거예요. 몇 명 있다고요? 7명이. 알겠죠? 7명. 누군지 알죠? 아무튼 있어요. 지난주 했으니까 몇 페이지냐면요. 다 쓰려면 힘드니까 페이지만 말씀드리고 지난주 했어요. 568페이지.
지난주 했으니까 7명 꼭 생각해보세요. 그네들이 다 할 수 있어. 허가권자로 써졌지만 속 뜻을 알면 좋겠어. 아까 군에서는 누구만 기다고요? 군수. 이해되죠? 팔도되어 있는 시에서 시작만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 제3절로 갑니다. 건축사. 건축선 옆에다가 하나 써놔요. 도로교통 후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써봐요. 도로교통 후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교통 후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만 적용되고 지상에서만 적용되고 지상에서만 적용되고 지표 아래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표 아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표 아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건축선. 다시 한번. 건축선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 도로교통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만 적용된다고요? 지상에서만 적용되고 어디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표 아래에서는 차량통이 없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런 내용이 바로 일단 넘어가서 보시면은 609쪽 봐봐요. 609쪽에 4번. 4보면 건축선이랑 건축장 그만 보이죠? 거기 1번, 2번 어마어마 중요한 건데 1번요. 건축물과 담장을 할 때 건축물 할 때 건자 앞에다 아예 이렇게 써버려. 지상을 이렇게 써놔요. 지상을. 박스는 1번. 그래서 지상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심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뜻은 앞에 있는 말을 반대죠. 건축물과 그 대지는 건축선을 수심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 그 말. 넘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도로면에다 체크해. 도로면. 그리고 건축선 찾아봐. 어디 찾아. 그 2번에서 밑에 바로 있네. 건축선. 건축선은 항상 뭐하고만 연계해서 적용되냐? 그 도로하고만 연계. 그래서 도로가 나와요. 도로. 도로면이지 지표면 그러면 틀려버려. 대지면 하면 틀려버려. 도로면으로부터 지상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면을 넘는 구조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차가 오다 받아버리니까 사고 터진다. 그래서 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미터? 4.5m. 수치를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지표면부터입니까? 도로면입니까? 도로면을 기준해서 지상 4.5m. 대한민국 화물트럭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4.5m 초과하면 절대 안 돼. 여기에 연유하고 있어요. 4.5m. 화물 적재하더라도 몇 미터 초과하면 안 된다고요? 4.5m 초과하면 절대 안 돼.